시간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가지고 오신 얘기 저 궁금한 거 되게 많았던 얘기인데 공수처 얘기 가져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수처가 이제 올 1월에 출범했으니까 그 1년 다 됐죠. 네. 오늘은 신생팀 공수처는 왜 히딩크처럼 못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공수처를 두고 신생팀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 장관이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축구팀으로 따지면 창단된 신생팀에 우승 트로피부터 가져오라는 요구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기다려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신생팀 공수처가 왜 문매를 맡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진단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신생팀 공수처가 왜 문매를 맡고 있는가? 네. 우선 이제 문매를 맡는 첫 번째는 통신자료 조회, 뭐 통신 사실 확인 요런 요 문제가 불거지면서였어요. 아니 뭐 문매는 그 전부터 많이 맞았는데 요게 이제 그 지금 수사 또는 정보기관이 필요에 따라서 통신 자료를 조회하거나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네. 통신 자료라는 거는 이동통신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 일자 등이 담긴 개인 정보를 말하는데요. 자, 요 문제 이게 네. 지금 무슨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도대체 통신 자료를 뭘 봤다는 건지 누가 자신의 이 통신 자료가 공수처 쪽으로 넘겨졌다는 건지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 지금 기자들만 해도 한 100명이 넘게 조회되는 게 드러나고 있고요. 정치인들도 처음에는 20명 하더니 지금 60명까지 조회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통신사 쪽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요청을 해야지 알 수 그거 있는 집계하는, 거니까. 그거 집계하는 거죠. 저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런 사람이 늘어가니까 점점 숫자도 늘어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그 우리 CBS 법조팀 기자 5명에 대해서 그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 5명의 20차례나 통신 사실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서울중앙지검이 11차례, 네. 공수처가 6차례, 경기 남부경찰청이 3차례였습니다. 예. 우리 김현정 뉴스쇼의 민경남 PD도 공수처가 2차례 조회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회사 사람들만 저희가 네, 일단은 조사를 해 현황을 파악해 본 건데. 뉴스연구소에 출연하는 김광일 기자도 4차례 조회를 당했는데 공수처가 2차례나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뭐 저희 언론사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다 이렇거든요.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에서 지나치게 많은 조회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네네. 조금 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갔으면 좋겠는 게 네. 통신 자료 조회하고 네. 통신 영장으로 불리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어떻게 다른 건지 개념부터 좀 우리 파악하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통신 자료 조회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통신 이용자의 기본적인 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 일자 요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법은 영장이 필요 없으니까 입법이나 사법적 통제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통신 자료만으로는 직업을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신사에서 받은 통신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보내서 직업 조회를 또 한다고 합니다. 네. 검찰 관계자에게 확인한 건데 통신 자료 조회만으로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직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걸 다시 건보공단에서 확인한다는 거고요. 자, 010 뭐뭐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하면은 권영철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 권영철. 근데 이 사람이 기자인지 뭐 회사원인지 뭐 주부인지 알 수가 정치인인지 없으니까 알 수- 네. 한 번 더 건보공단에 네, 보낸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이게 이제 통신 자료 조회고 네.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이거는 뭐예요? 통상 통신 영장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요즘 수사의 기본이기도 한데요.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본격 수사하기에 앞서서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조회합니다. 요거는 민감한 개인정보 1년치를 누구와 통화하는지를 다 들여다보잖아요. 어디서 전화했고 어느 시에 몇 시에 전화했고 다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군요. A씨란 사람이 어떤 사건의 조사 대상이에요. 그럼 A씨가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쭉 봐야 뭐 공범도 잡고 할 테니까 네. 그 사람의 통화 내용 1년치를 쭉 들여다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통신 영장이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번호들이 쭉 나온 걸 하나하나 이건 권영철하고 통화했네. 이건 김현정하고 통화했네. 이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는 거는 통신
자료조회. 자료조회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네. 이 사람 거를 통째로 다 들여다보는 거는 영장이 필요하고 네. 그 사람이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알아볼 때는 그 대상자들은 다 통신 자료조회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좀 의심이 간다 싶으면 다시 이제 거고 영장 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 겁니다. 지금 공수처가 언론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비판 보도가 많은데 네. 그럼 이 경우는 정말 사찰에 해당합니까? 그 사찰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그 지나치게 많게 하는 건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2017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통신자료조회를 두고 사찰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그때 조선일보가 팩트 체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조선일보는 홍준표 대표가 수행비서 손모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수사기관이 6차례 통신자료조회한 걸 사찰이라고 비판하니까 팩트 체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통신자료조회는 통신수사의 한 수단일 뿐 특정인을 겨냥한 사찰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 통신자료조회가 남발될 경우에 네. 통신비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A라는 어떤 사기 사건의 조사 대상자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쭉 보다가 B 기자 번호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 걸 뭐 조사를 해야지 나오니까. 네. 그것과 네. B 기자의 1년치 통화 목록을 영장 쳐서 보는 건 다른 거잖아요. 이제 영장을 치려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수사 대상자다. 그러니까요. 피의자다. 참고인이다. 네. 수사에 꼭 필요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법원이 영장을 내주는 그럼 거죠. 지금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아니 A 씨라는 사람 예를 들어 김웅 의원이라고 하면은 네. 김웅 의원을 쭉 조사하려면은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쭉 들여다 봐야 되는데 네. 기자들이 그 당시에 김웅 의원한테 엄청나게 전화를 많이 했으니까 기자 이름이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건 사찰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냥 기자인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 현 제도상 하는 건데 수사를 하는 이제 검찰이나 경찰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나온다고 다 하진 않는다. 얼마나 자주 했는지 어느 시간에 했는지 이런 걸 봐가면서 선별한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우리 뉴스쇼의 한 PD도 지금 통신자료 네네. 조회가 됐는데 그 PD가 그 당시에 김웅 의원 섭외하려고 전화를 많이 넣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번호 지금 자료 조회에 들어갔을 텐데 문제는 편의를 위해서 그냥 무작위로 다 자료 조회를 하지는 않는다. 가려서 해야 된다. 그런데 공수처는 좀 무작위로 전체를 다 다 했다. 한 것 같다. 다 하게 했다.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공수처 검사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경찰 출신들이 자기들이 하는 방식대로 광범하게 했다. 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군요. 근데 그 편리한 건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또 다른 논란이 있을 것이니까 이건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지금 공수처의 뭐 통신 자료 조회, 사찰 논란. 근데 요거- 문제는 기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리고 공무상 비밀 보호법도 공무상 비밀 누설죄도 공무원만 처벌 대상이지 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치게 광범하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공수처가 비난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 요것뿐만 아니라 네네. 사실은 이제 공수처가 뭐 통신자료 조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좀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중에 이것까지 터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정치권에선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야당에서는 공수처장의 사퇴와 공수처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그 나경원 전 의원 인터뷰했었죠. 그 얘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17개 언론사의 100명의 기자들을 사찰했대요. 아, 통신기록 조회한 거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통신조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39명.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언론인들 이렇게 통신조회를 무차별하게 한 것은 저는 공수처장을 탄핵해야 될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야당 주요 당직자들을 포함해서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를 한 것은 불법적인 정치 사찰이다. 김 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공수처는 해체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통신자료 조회를 꼭 사찰의 목적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네. 조사를 위해서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들여다보더라도 좀 더 세련되게 조사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그렇습니다. 왜 공수처는 그렇게 세련되게 못했을까 수사를. 네, 그렇습니다. 신생팀 공수처는 왜 히딩크처럼 못했냐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네요. 그 공수처가 처한 상황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히딩크 감독 사례를 인용했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히딩크 감독을 영입하지 않습니까? 네. 개최국으로서 성과를 내야 되니까요.
히데크 감독이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요구한 게 선수 선발 전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히딩크 감독은 대한축구협회나 언론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전국을 누볐고요. 박지성, 송종국, 이어룡, 김남일, 최진철 등의 선수들이 국내 리그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실력이 있는 뭐 전망이 있는 선수들이었죠. 그렇죠. 사실 보석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4강 신화를 달성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신생팀 공수처는 아마추어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이 초대처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예. 수사 경험이라고는 파업 유도 사건 특검의 특별수사관이 전부였고요. 법조계에서 인지도도 매우 낮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는데 취재해보니까 헌재에서도 존재감이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들리고요. 아마추어인 김진욱 처장을 선택했으니까 차장은 수사 전문가를 발탁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역시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전무한 여운국 차장을 낙점합니다. 신생팀의 초보 감독의 초보 코치가 선발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축구팀에서 트레이너 격인 공수처 부장검사는 좀 특수수사 경험 있는 사람을 뽑냐 했더니 네. 또 아마추어들로 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1년 반 동안 지금 네. 빈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이대로 그냥 둬도 되는 거야 아니 해체해야 되는 거야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을 가자면 그럼 감독 선임이 잘못됐기 때문이란 말씀이죠. 감독 선임도 잘못했고 코치도 잘못 뽑았고 트레이너 특히 선수들 선발을 대충 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공수처 처장이 그렇게 악착같이 선수 선발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김준욱 공수처장이 취임식에서 밝혔던 포부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채용함으로써 공수처를 활력 있는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면접 시험 등의 절차를 통해서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사명감과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들을 공수처의 검사, 수사관, 직원으로 선발하겠습니다. 정말 잘 수사할 수 있는 세련되게 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사람들을 선수로 선발했었어야 되는데 왜 검사 출신을 그때 배제했었죠? 검사 출신을 배제한 거는 구단주 격인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그런 뒷얘기도 있고요. 구단주가 개입했다. 그리고 사실 이를 두고 이제 공수처 검사들 선발한 걸 두고 뭐 법조계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조기 축구에서 뛰던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발탁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을 배제한 이유는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히 검사 출신은 청와대에서도 배제하고 법무장관도 배제하고 검사는 배제가 사실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검찰은 애초부터 개혁의 대상, 타도의 대상 이런 식으로 좀 처음부터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공수처 만들면서 검사들은 배제한다 이런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뭐 경쟁률이 10대 1인가 그랬는데 검사 출신들은 줄줄이 다 뭐 제외했다고 그러고요. 그런 이유가 검사들은 조직 이기주의에 특화되어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들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공수처장도 공수처 차장도 검찰 출신은 제외됐다는 겁니다.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 배제를 적극 주장했고 청와대도 같은 입장이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또 공수처법에도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도 있고요. 또 공수처 검사 선발 기준이 대폭 완화됐던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네. 완화되는 건 뭐 너무 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네.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대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럼 선수 선발 외에는 뭐 문제가 없었어요?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을 배제하는 게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 출범 직후에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조사하면서 황제 조사 논란을 빚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보내서 이성윤 고검장을 모셔왔고 조사를 하고도 영상 녹화나 진술 조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관용차 운전기사가 아니라 김 처장의 비서관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김준욱 공수처장이 취임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공수처가 이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이 이런 다짐을 어긴 겁니다. 자신의 관용차를 보내서 이성윤 고검장을 모시고 온 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고 독립적인 공수처 위상을 처장 스스로 낮춘 겁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처장이 지휘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공수처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김진욱 처장이 스스로 그만둬야 한다고 했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공수처장, 차장 모두 그만둬야 된다. 네. 공수처를 망쳐버린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뭐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세금으로 시간을 보내는 법조인의 휴양지, 웰빙처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은 대호각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발 사주 의혹 같은 사건들 이런 걸 네.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 사실은 컸어요. 공수처를 따로 만들어서 견제하자는 거였는데 사실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고발 사주 의혹 같은 수사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검찰이 자기 거 못할 테니 공수처가 예. 하라는 게 컸거든요. 그런데 고발 사주 사건의 수사 대상은 20년 이상 검찰에서 수사 경력이 쌓인 베테랑들이고요. 축구 선수로는 국가 대표급 선수들인데 조기 축구 수준을 겨우 벗어난 공수처 검사들이 이기기는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여운국 차장, 그러니까 네. 공수처의 차장이 네, 네. 스스로를 우리는 아마추어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잖아요. 오죽하면은 아마추어라는 발언을 했을까 싶은데 공수처 쪽에서는 언론 보도와는 좀 발언 취지가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공수처 쪽에서 밝힌 내용은 굳이 비유하자면은 저쪽 대검 쪽은 형사법이나 수사에 관해서는 프로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아마추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운국 차장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뭔지는 알겠지만은 결국은 상대는 프로고 우리는 아마추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이런 표현을 했다는 자체가 공수처 스스로 위축돼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한 번의 체포영장, 두 번의 구속영장이 기각 당하는 수모를 겪을 만하다는 그런 평가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신생팀인데 너무 흔드는 거 아니냐, 좀 지긋하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긴 해요. 사실 그런 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수처의 주 수사 대상은 아무래도 검찰이고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도 개인 차원의 비리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준성 검사의 영장을 세 차례나 기각하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건 공수처의 견제 차원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검사장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법원이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에 대한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아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그 정도의 증명, 손준성 보냄 같은 증거 자료가 나오면은 예. 이전에는 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쳤다.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출범하면서 대법원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거든요. 네. 그한 20년쯤이 지나서야 헌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말은 네. 그럼 공수처는 더 단단해져야 되고 네. 더 세련되게 수사해야 되고 더 뭔가 경륜을 가지고 더 잘해야 된다는 게 결론은 그렇게 나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의 처장과 차장 체제로는 힘들다. 우선 감독과 코치부터 바꾸고 선수들을 보강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권현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